산골짜기에서 자란다는 건 화려한 상자형 화단이나 자동 물뿌리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골 할머니의 헛간에 들어갔다면 식물용 조명이나 토양 측정기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대신 유리병, 곡물 자루, 커피 깡통, 그리고 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는 사냥개 한 마리를 발견했겠지요. 그 시절 사람들은 화학 비료나 시중에 파는 씨앗 배양토를 살 돈이 없었기에 현관이나 훈제실 뒤편에 널려있던 것들로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텃밭들이 온 가족을 겨우내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은 시골 할머니들이 굳게 믿었던 더 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한 27가지 시골식 텃밭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티 한 잔 준비해 두세요. 이 오래된 산골의 비밀들은 여전히 농자재 가게에서 파는 그 어떤 제품보다 효과가 좋으니까요. 커피 깡통 퇴비 만들기. 퇴비함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골 할머니는 싱크대 옆에 낡은 커피 깡통을 두었습니다. 감자 껍질, 달걀 껍데기, 커피 찌꺼기까지 모조리 쓰레기통 대신 그 깡통 안으로 들어갔지요. 깡통이 가득 차면 텃밭 뒤편에 파둔 구덩이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덕분에 아무것도 버려지는 것이 없었고, 봄이 되면 그 구덩이는 시중에서 파는 어떤 흙보다도 검고 부슬부슬한 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깡통이 작아서 부엌에 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한 계절이 지나면 손수레 몇 대분의 공짜 비료가 쌓였습니다. 좋은 텃밭 가꾸기는 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지요. 곡물자루 멀칭. 시골 농가에서는 가축 사료가 담겨오던 삼배 자루조차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비운 자루는 반으로 갈라 옥수수와 콩이랑 사이에 평평하게 깔았습니다. 이 삼배 멀칭은 잡초가 자리 잡기 전에 눌러 죽이면서도 빗물은 그대로 뿌리까지 스며들게 해주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자루가 서서히 분해되며 흙에 유기물을 더해주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워버리거나 도랑에 던져버렸을 물건을 2번 써먹는 방법이었고, 덕분에 할머니는 뙤약볕 아래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느라 오후를 다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미년, 드레허, 개앙다리 나기. 시골집은 겨우내 장작 난로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난로 옆에는 늘 재가 담긴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할머니는 그 재를 버리지 않고 텃밭길을 따라 그리고 양배추와 호박 밑동 주변에 얇게 뿌렸습니다. 건조하고 까끌까끌한 질감이 민달팽이와 무른 몸을 가진 벌레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재에 들어있는 칼륨은 순무와 비트 같은 뿌리 채소에 진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재를 너무 많이 쓰면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치우쳐 어린 모종이 자라지 못할 수 있었기에 늘 손을 가볍게 썼습니다. 겨울의 부산물을 다음 계절의 보호막으로 바꾸는 간단한 방법이었지요. 묘령, 온실 뚜껑. 늦서리는 몇 주간 정성 들여 키운 어린 토마토 모종을 하룻밤 새망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지요. 낡은 유리병을 뒤집어 각 모종 위에 씌우고 병 입구를 흙 속에 살짝 눌러 고정했습니다. 유리가 낮 동안 햇볕에 온기를 가두어 두었다가 밤의 찬 공기 속에서도 그 온기를 유지해 주어 식물 하나하나를 위한 작은 온실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서리 위험이 지나가고 해가 높이 뜨면 식물이 열기에 익어버리지 않도록 병을 걷어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할머니는 플라스틱 덮개를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이웃들보다 몇 주나 일찍 토마토와 고추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닭장 흙 보강법. 시골 텃밭 중에 닭장과 가까이 붙어있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집 깔개와 닭똥이 섞인 것을 갈퀴로 긁어 모아 몇 주간 삭힌 뒤 텃밭 흙에 섞어 넣었습니다. 신선한 거름은 여린 뿌리를 태울 수 있지만 적당히 삭힌 거름은 잎채소와 옥수수가 갈망하는 질소가 풍부한 가장 진한 비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호박처럼 양분을 많이 먹는 작물을 이 처리를 가장 먼저 받은 일항에 심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법이라는 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지요. 닭이 텃밭을 먹이고 텃밭의 찌꺼기가 다시 닭을 먹였습니다. 멱과 사사프라스 뿌리로 해충 쫓기. 산속 깊은 곳, 울타리를 따라 사사프라스 나무가 야생으로 자랐는데 할머니는 그 뿌리가 차를 끓이는 것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뿌리 몇 개를 캐서 으깬 뒤 벼룩잎벌레와 배추벌레가 좋아하는 식물 주변에 흩뿌렸습니다. 강하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먹잇감을 찾던 해충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보호받지 못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맞는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다른 비법들과 함께 쓰면 양배추와 케일이 씹혀서 레이스처럼 되기 전에 모종 단계를 넘길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산길마다 야생으로 자라던 사사프라스는 할머니의 조용한 비밀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버터밀크 곰팡이 퇴치법. 늦여름 습기가 골짜기를 뒤덮으면 흰가루병이 호박과 오이잎을 타고 스멀스멀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의 해결책은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살짝 씌어진 버터밀크를 물에 조금 섞어 저녁에 시원한 시간에 병든 잎에 가볍게 뿌렸습니다.
버터밀크의 약한 산성과 유익균이 함께 작용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곰팡이의 확산 속도를 늦춰주었습니다. 하룻밤 새 낳는 건 아니었지만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잎이 점점 맑아지고 계절 내내 더 오래 푸르름을 유지했습니다. 냉장고에 흔히 있는 재료를 텃밭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순한 살균제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옥수수 껍질 씨앗 화분. 실내에서 씨앗을 틔우기 위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는 대신 할머니는 여름철 통조림을 만들 때 나온 옥수수 껍질을 모두 모아 겨울 내내 말려두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 껍질을 작은 컵 모양으로 접어 끈으로 느슨하게 묶고 배양토를 채운 뒤 씨앗을 넣었습니다. 옮겨 심을 때가 되면 껍질째로 그대로 흙에 심었기에 뿌리가 다치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껍질 자체는 몇 주 안에 자연스럽게 흙 속에서 분해되며 어린 식물의 양분을 더 공급해 주었습니다. 버려진 옥수수 껍질과 약간의 인내심 외에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고 할머니는 정말로 쓸모가 남아있는 한 그 무엇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머리한말 허수아비로 새쫓기. 새들이 막 심어놓은 옥수수 씨앗을 쪼아 먹으면 싹도 트기 전에 한 줄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해법은 낡은 양말처럼 단순했습니다. 다 해진 양말 몇 개에 헝겊을 채워넣고 막대에 매달아 옥수수밭 주변에 세워 바람에 느슨하게 펄럭이게 두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과 낯선 형태가 까마귀와 찌르레기를 불안하게 만들어 갓 심은 이랑을 피하게 했습니다. 옥수수가 몇 센티미터 자라 더 이상 쪼아먹을 가치가 없어지면 양말을 걷어들여 다음 계절에 다시 썼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시중에서 파는 새 쫓는 테이프보다 효과가 좋았고 옥수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초반 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드 깡통 감자탑. 평야지대 사람들이 타이어로 하던 방법처럼 시골 할머니에게는 바닥을 잘라낸 낡은 라드 깡통을 이용한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깡통 하나를 땅에 놓고 흙을 절반쯤 채운 뒤 씨감자를 심었습니다. 초록싹이 흙 위로 올라와 뻗어나가면 그 위에 다른 바닥 없는 깡통을 올리고 흙을 더 쌓아 줄기를 더 깊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밑동에서만이 아니라 묻힌 줄기 전체를 따라 계속 새 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너 개의 깡통을 높이 쌓을 즈음이면 대야만 한 공간에서 몇 킬로그램의 감자가 자라 있었고 수확할 때는 마당 절반을 파헤칠 필요 없이 그저 깡통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미처. 식초병으로 잡초 없애기. 자갈길이나 현관 계단 틈새는 아무리 뽑아도 잡초가 계속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선반에서 뭘 사오는 대신 할머니는 낡은 식초병을 가까이 두었다가 떼약볕이 내리쬐는 오후에 고집스러운 잡초 위에 바로 부었습니다. 산성 성분이 잎을 빠르게 말려버렸고 강한 햇볕과 맞물려 하루 이틀이면 잡초가 시들어갔습니다. 뿌리가 깊은 여러 해살이 잡초보다는 뿌리가 얕은 어린 잡초에 가장 효과가 좋았기에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뿌렸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텃밭 작물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걷는 길을 말끔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맨 당근 이불 서리 담요. 텃밭이 한창 무성하게 자라던 중 예기치 못한 한파가 닥칠 것 같으면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이불로 쓰기엔 너무 낡고 얇아진 누비 이불을 꺼내 콩과 호박, 토마토 이랑 위에 그대로 덮었습니다. 두꺼운 소미낮 동안의 온기를 식물 가까이 가두어 밤새 서리가 잎에 내려앉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충분히 높이 떠서 땅에 낀 서리를 녹일 때쯤이면 식물이 숨쉬고 다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낡아서 완전히 못쓰게 되기 전에 오래된 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모있는 일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말미 메슬맨 죄한 데이벨만 죄한 앤. 진한 흙당밀 한 병은 쿠키 반죽을 달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일을 할머니의 텃밭에서 해냈습니다. 물 한 통에 당밀 한 스푼을 섞어 몇 주에 한 번씩 토마토와 고추 밑동 주변에 천천히 부어주었습니다. 당밀의 천연 당분이 흙 속 유익균을 먹여 살려 그 수가 늘어나도록 도왔고 그 미생물들은 식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양분을 분해해 주었습니다. 칼륨과 철분도 약간 함유되어 있어 열매가 더 통통하고 풍미가 진하게 여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이미 있는 찬장 재료를 흙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느리고 꾸준한 급양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은 비법이었습니다. 메기대 해충 스프레이, 담뱃대 해충 스프레이. 담배 재배 지역에서는 수확 후 남은 줄기와 잎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담배 줄기 한 줌을 물통에 하룻밤 담가둔 뒤 걸러낸 액체를 진딧물이나 몸이 무른 해충에 시달리는 식물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썼습니다. 담배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니코틴이 강력한 기피제 역할을 해 여린 새순에서 해충을 몰아냈습니다. 이 방법은 다루기가 만만치 않아서 늘 조심스럽게 소량만 썼고 수확이 임박한 작물 근처에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관상용 식물이나 초기 작물에 신중하게 사용하면 읍내 상점의 화학 스프레이에 한 푼도 쓰지 않고 해충과 맞설 수 있는 방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냇가 자갈 배수 트릭. 산악지대의 점토질 흙은 물을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익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해결책은 시냇가에서 자갈을 조금 퍼와 특히 고추나 멜론처럼 뿌리 썩은 병에 약한 작물의 심을 구덩이 바닥에 섞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자갈이 작은 공기층을 만들어 여분의 물이 여린 뿌리 주변에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갈은 단단한 점토보다 열을 더 잘 품고 있어 봄철 흙이 더 빨리 데워지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더 갔지만 산속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 뿌리를 더 건강하게 지키고 손실을 훨씬 줄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장작 제 비누 스프레이. 시중에 살충 비누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할머니는 장작 난로에서 나온 재로 자기만의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재 한 컵을 뜨거운 물에 하룻밤 우려내 약한 잿물 용액을 만든 뒤 조심스럽게 걸러내고 남은 비누 조각을 조금 섞었습니다. 잎 뒷면에 뿌리면 이 혼합물이 진딧물 같은 몸이 무른 해충을 덮어 씌워 보호막 역할을 하는 왁스층을 무너뜨리며 하루 이틀에 걸쳐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농도를 제대로 맞추려면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는데 너무 진하면 잎이 타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들면 가게에서 파는 그 어떤 제품 못지않게 효과가 있었고 재료는 오로지 이미 난로 안에 있던 것뿐이었습니다. 텃밥 길트릭. 산속 곳곳에 제재소가 있었고 할머니는 좋은 톱밥을 절대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루째 집으로 가져와 텃밭이랑 사이 걷는 길에 두껍게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내린 뒤 장화가 진흙을 텃밭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일이 없었고 계절 내내 텃밭 전체가 깔끔하고 걷기 좋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톱밥이 1, 2년에 걸쳐 서서히 분해되면 그것을 갈퀴로이랑 안에 긁어 넣어 유기물을 더하고 다져진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진흙탕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흙의 양분도 주는 간단한 비법이었고 재료는 제재소 근처 사람들이 기꺼이 공짜로 나눠주던 것이었습니다. 뻐로도비용, 모로 나눠 지어서 담그기. 양봉은 시골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일이었고 할머니는 벌통에서 나온 꿀로 여러 가지를 해냈습니다. 오크라나 호박처럼 고집스러운 씨앗을 심기 전 생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녹여 씨앗을 몇 시간 담가 두었습니다. 생꿀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와 항균 성분이 씨앗이 부드러워지는 동안 썩는 것을 막아주었고 단단한 겉껍질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더 빠르고 고르게 싹이 트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꿀이 밥상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대대로 이어진 산골 양봉가들의 비법이었습니다. 제대로 쓰면 고집스러운 씨앗들이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삼나무 대패밥 해충 방어벽. 능선을 따라 삼나무가 빽빽이 자랐고 그 향긋한 대패밥은 옷장 안에 좀약 대신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조각에서 나온 삼나무 대패밥을 모아 콩과 양배추 밑동 주변에 흩뿌렸습니다. 삼나무 특유의 강한 천연 오일 성분이 식물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개미를 비롯한 여러 기어다니는 벌레를 쫓아냈습니다. 덤으로 대패밥이 건조한 시기에도 흙의 수분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주었고 서서히 분해되면서 흙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난로에 태워버렸을 부산물로 만든 향기롭고 효과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명, 속 구덩이 퇴비법. 모든 음식 찌꺼기가 다 큰 퇴비더미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량의 부엌 찌꺼기를 처리할 때 할머니는 구덩이 퇴비법 혹은 참호 퇴비법이라 불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텃밭 이랑의 빈자리에 구덩이를 파고 채소 찌꺼기를 넣은 뒤 바로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와 해충 걱정 없이 찌꺼기가 양분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분해되었습니다. 몇 주 뒤면 그 자리는 속속들이 비옥해져서 바로 심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재를 별도의 퇴비더미로 나르고 옮길 필요 없이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흙에 양분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옵치, 양말 인형으로 수분 돕기. 호박꽃이 스스로 충분히 빨리 수분되지 않을 때 할머니에게는 직접 손을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낡은 면양말을 뒤집어 손에 인형처럼 끼우고 숫꽃과 암꽃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꽃가루를 옮겼습니다. 이 간단한 손수분 작업 덕분에 벌들의 활동이 적은 날에도 호박과 오이 덩굴이 꾸준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꽃이 갓 피어있는 아침마다 시간이 조금 더 들었지만 벌이 필요할 때 나타나주기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꾸준히 수확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드나무 물 밝은 재. 시중에 밝은 촉진 가루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산골 텃밭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에 천연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잘게 썬 뒤 하루나 이틀 물통에 담가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드나무가 상처를 빨리 아물리고 다시 자라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밝은 성분이 풍부한 약한 용액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버드나무 물에 토마토나 장미 같은 삽목용 가지를 담가 튼튼한 새뿌리를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늘 무성하게, 그것도 공짜로 자라던 시냇가까지 잠깐 걸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로 배추벌레 쫓기. 배추벌레는 손을 놓으면 며칠 만에 양배추 한 포기를 레이스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은 밀가루통에 손을 넣는 것만큼이나 간단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아침, 수분 덕분에 잘 달라붙을 때 잎에 밀가루를 얇게 뿌렸습니다.
벌레가 밀가루로 덮인 잎 위를 기어다니며 먹으려 하면 밀가루가 말라붙으며 소화를 방해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식물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순했고 특별한 배합이나 거르는 과정도 필요 없이 이미 부엌에서 쓰던 밀가루채와 가벼운 손길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녹슨 모토마토 보강법. 토마토는 튼튼하게 자라고 배꼽 서금병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칼슘과 철분을 갈망했는데 할머니에게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고물 더미에 던져버렸을 물건을 이용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기 전 깨끗이 씻은 녹슨 못 몇 개를 심을 구덩이에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못이 축축한 흙 속에서 서서히 더 산화되면서 뿌리가 서서히 흡수할 수 있는 소량의 철분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빠른 효과는 아니었지만 뿌리가 결국 닿게 될 바로 그 자리에 묻힌 느리지만 꾸준한 미네랄 보강제로서 토마토에게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또 하나의 이점을 더해 주었습니다. 니딤 찢단 텃밭 가꾸기. 산비탈 땅의 흙이 너무 돌투성이거나 척박해서 다루기 힘들 때 할머니는 흙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을 나란히 줄지어 놓고 일주일 정도 매일 물을 흠뻑 주어 내부에서 분해가 시작되도록 한 뒤 집단 윗면을 파서 만든 자리에 모종을 바로 심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며 짚이 분해되면서 꾸준히 양분을 내보내는 동시에 뿌리가 뻗어나가기 좋을 만큼 부슬부슬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방법은 또한 심는 자리를 땅에서 살짝 띄워주어 배수가 더 좋아지고 아래쪽 흙에서 기어오르는 해충 문제도 줄여주었습니다. 계절이 끝날 무렵이면 다 쓴 집단 자체가 부슬부슬 부서져 다음 해를 위한 풍부한 퇴비가 되었습니다. 메를리언. 삼나무 조각으로 야생동물 쫓기. 마멋과 토끼는 하룻밤 사이에 몇 주간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먹거리 근처에 독성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텃밭 가장자리, 특히 알려진 굴 입구 근처에 작은 삼나무 조각들을 놓아두었습니다. 강한 삼나무 향이 이런 동물들의 예민한 코를 자극해 다른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향이 옅어지면 몇 주마다 조각을 표면을 살짝 사포질해 새 오일이 배어나오도록 갈아주었습니다. 정말로 작정한 토끼를 막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간단한 닭철망 울타리와 함께 쓰면 유해 화학물질 없이도 최악의 피해는 막아주었습니다. 매합뼈차 비료. 할머니는 현관 난간 위 유리병에서 달콤한 아이스티만 우려낸 게 아니었습니다. 병에 갓 뺀 잔디, 있으면 컴프리 잎, 그리고 물을 채워 며칠간 햇볕 아래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짙고 톡 쏘는 냄새의 액체를 걸러서 희석한 뒤 호박과 옥수수처럼 양분을 많이 먹는 작물의 밑동 주변에 부어주었습니다. 이 직접 만든 차는 질소와 다른 양분을 빠르게 뿌리에 직접 전달해 시들해 보이던 식물에게 계절 중반에 빠른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냄새가 강해서 완성되면 현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야 했지만 텃밭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 냄새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장 작물을 위한 달의 위상별 수확. 달의 위상에 맞춰 씨를 뿌리듯이 시골 할머니는 씨를 심는 시기 못지않게 수확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감자나 순무처럼 겨우내 저장할 뿌리 채소는 그물으로 기울어가는 달에 캤는데 그 시기에는 식물의 기운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 밀도가 높아지고 겨울철 저장에 더 적합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로 먹을 지상 작물은 보름을 향해 차오르는 달에 수확했는데 그때가 맛과 수분이 가장 절정에 이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민간 신앙이었든 아니면 그저 생육 주기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었든 이 리듬 덕분에 저장고는 이듬해 봄 해빙이 시작된 뒤에도 한참 동안 넉넉했습니다. 뻑가 만든 나무 팻말 표지판. 늘 손에 익은 좋은 주머니 칼을 지니고 있었기에 할머니는 가게에서 플라스틱 식물 표지판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투리 나무로 작은 나무못을 깎아 평평한 면에 작물 이름을 새기거나 인두로 지진 뒤 매일랑 시작점에 꽂아두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표지판은 종이 팻말보다 비와 햇볕을 훨씬 잘 견뎌냈고 다음 심는 계절이 오기 전 겨울밤 화롯가에서 하나씩 깎아 만드는 일은 조용한 저녁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골 농가에서는 약간의 인내심과 날카로운 칼만 있으면 그만큼 좋으면서도 훨씬 오래가는 것을 만들 수 있을 때 굳이 새 것을 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었지요. 자,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이 굳게 믿었던 27가지 텃밭 비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가게에 갈 필요 없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혜들이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 커피 깡통부터 토마토 심을 구덩이 속 녹슨 못까지 이 모든 비법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며 저녁 밥상에서 전해져 내려온 지혜를 믿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께서 이 목록에 없는 나만의 비법을 갖고 계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 속에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이 오래된 산골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추억 한 자락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진짜 텃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직도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